인버터의 출력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만 개념만 이해하겠습니다. 직류를 직업이 아닌 이상은 뭐 이렇게 다 기계 보고 앞에 두고 할 수는 지금 앞에 두고 기계 보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제일 빨리 배워요. 이게 그렇죠. 거기서 이게 그 도제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보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금방 아는 거를 이렇게 직업이 아니니까 그런 제품 자체도 없고 기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구글 보고 학습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수많은 학습을 하죠. 네. 나중에 직업으로 진출하시려면 이제 그쪽으로 보시고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기 기술을 안 가르쳐 주고 자기 돈과 관련돼 있어서 대부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이렇게 허드렛 일만 시키는. 그래서 구글 학습이 짱이에요. 인버터 출력 제어 시스템은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인버터의 전압, 이렇게 주파수 전류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모터 구동이나 전력 교통 연계를 저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주요 제어 방식은 VF 제어인데요. 전압과 주파수의 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서 주파수라는 것은 이렇게 약한 거, 이렇게 높은 거, 뭐 이렇게 다양한 필요한 이렇게 구동에 필요한 그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동의 각 주파수의 형태가 틀리고 그 파워가 틀리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공급을 하고 이 정도의 전력을 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의 토크, 어느 정도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근데 그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압과 주파수 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모터의 속도와 토크를 제어한다. 그래서 그다음 벡터 제어,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자석 전류와 토크 전류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직류 전동기처럼 정밀한 속도와 위치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석 전류와 토크 전류가 뭐 토크는 약간 이렇게 우리 수동 이렇게 기어처럼 저도 이렇게 좀 약간 힘을 내는 그런 파워 자석 전류와 토크 전류. 그래서 1단으로 올리면 토크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토크 전류는 모터가 무거운 물체를 돌리고 가속할 때 실제로 사용되는 전류 이게 이제 의미고요. 자석이나 토크 전류는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다. 모터가 회전하는 힘, 토크는 자석은 이게 자기장의 세기, 전기자 전류의 고배에 필요한다. 그래서 자석이란 모터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기가 이렇게 모터가 있잖아요. 그럼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감겨져 있는 방식이 다양한데 전기를 걸어주면 거기서 이렇게 자기장 비슷하게 전기장이 형성이 돼. 이제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터 같은 데도 이렇게 링식으로 해갖고 코일을 감아는 코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식으로 감아놓으면 거기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 전기를 걸어주면 그 범위에 전기장의 범위, 전기장의 영향력 이런 그런 이제 자기장으로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기장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래서 철심 같은 거 감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자석에도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양 이렇게 이 자기장의 양은 그래서 이렇게 권선의 이렇게 숫자 얼마나 많이 감아놨느냐. 전기를 얼마나 투입해내냐에 따라서도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크 전류는 인버터나 제어기에서 토크 힘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모터에 흘려주는 전류 성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체 전류로서 자석을 만드는 자석 전류와 파워를 만들어내는 토크 전류로 나누어서 제어한다. 유도나 영구 자석 전기 모터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체 전류 자석을 일종의 자기장만 형성하느냐 여기다가 좀 파워를 좀 더 전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파워를 형성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장을 형성할 정도는 100이다 그럼 토크를 하면 200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개념이 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자석은 모터의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다. 모터 회전자는 움직이는 부분, 고정자는 정지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연구자석이 보통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지만 연구자석은 보통 모터는 이렇게 일단을 해주고 그래서 연구자석과 구리코일을 반응을 전기를 걸어주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터는 일반적으로 뭐 연구자석이 회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에 뜯어보면 이게 다 연구자석이 선풍기 같은데 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장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 이게 전기가 이렇게 형성되고 회전하는 현상이 모터에 전기를 안 걸어주면 회전 안 하고요. 전기를 걸어줘야 회전합니다. 모터 회전자 고정자 이렇게 좀 코일을 회전식으로 감안해야죠. 회전합니다. 모터 회전자 고정자 사이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 자속. 자속이 강할수록 모터는 이렇게 뭐 제 생각에는 딱 어느 정도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자기장이 딱 형성이 돼요. 이것은 이제 100이라고 하면 여기서 모터를 이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렇게 좀 더 추가로 해서 넣어주면 이제 회전하겠네. 왜냐면 이거를 토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속이 강할수록 모터는 더 작은 전류로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 걸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아마 그거를 주로 계자 전류, 직류기, 뒤축 전류, 교류기를 통해 자속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를 통해 모터 회전 속도들을 제어한다. 이렇게 자속의 크기를 조절한다. 전기를 넣으면 일단 자기장은 형성돼요. 자기장 형성돼. 거기 자기장은 형성돼. 어느 정도 단계별로 형성될지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니까. 네. 전기자 전류, 모터의 코일은 실제로 인가되는 전류, 전기자 전류. 모터가 회전하면서 짐을 들어 올리거나 속도를 낼 때 필요한 토크에 필요하여서 전류량을 많이 공급하면 파워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몸에서도 힘을 많이 쓰면 이렇게 막 무거운 걸 들어 힘을 적게 쓰면 그만큼밖에 못 들어 올리죠. 그래서 이 힘을 많이 공급하기엔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토크와 전류의 관계에서 그에 따라서 필요한 주파수가 이렇게 형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작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공급하는 이게 이제 인버터의 작용인데요.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자속과 전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다. 자속이 일정하다면 토크는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필요하다. 출발하거나 언덕 올라갈 때 큰 힘이 필요할 때는 더 많은 토크 전류가 모터로 공급이 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동기어 자동차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정해놓은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벡터 제어에서 자속 전류와 토크 전류, 현대 고성능 모터, PM, SM, 유도 전동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류를 두 가지 방향으로 분해하지 않는 자속 전류 이렇게 모터 제부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류다. 뒤축 전류라고 하는데요. 토크 전류, Q축 전류, 실제 모터 축을 돌리고 회전력을 극대화시 실제 모터 축을 돌리고 회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핵심 전류다. 모터 내부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전류, 그 다음에 파워를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전류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 만들기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VF 제어는 모터의 속도와 토크를 제어하는데 전압과 주파수의 비를 정보에 유지해서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 벡터 제어.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자속 전류와 토크 전류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정밀한 직류던 전기처럼 이건 이제 교류 전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인버터이기 때문에 교류를 이렇게 직류로 바꾸면 컨버터죠. 컨버터. 정밀한 속도와 이치 제어하는 PWM, 펄스폭 변조죠. 스위칭 소자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해서 원하는 교류 파형과 전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폭을 변조죠. 이렇게 계속 스위칭을 통해서 껐다를 반복해서 교류 파형과 전압을 만들어 고조파를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 출력 제어의 주요 기능, 주파수 속도 제어, 모터 회전 속도를 가변시켜 기기의 동작 속도나 유량을 정밀하게 조정한다. 역률 제어, 전력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전력 전송을 해 무효 전력량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력 제한, 개통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 전력 생산을 위한 인위적 제한, 태양광 발전의 70% 출력 제한 이렇게 나겠습니다. 개통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출력 제어를 하는 주요 기능, 주파수 속도 제어, 모터의 회전 속도를 가변시켜 기기의 동작 속도나 유량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터의 회전하는 것에 전기량을 틀리게 주거나
그래서 순간마다 전압을 이렇게 틀리게 해줘서 제가 즉 전기를 줄 때 보면 이렇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일정 시간에 약간 더 큰 전압을 주는, 더 많은 전류량을 주는 식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파워 전력 전송이 이렇게 굉장히 한전에서도 전력 전송할 때도 할 수 있고 기기 내부 안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는 아마 반도체 회로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통신을 멀리 보내는, 그래서 전력 손실을 누설 전류를 안 생기게 하는 기술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무선 안에서 일정 구간에 전파가 있다 할지라도 특정 구간을 틀린 전압을 줘가지고 전파를 틀릴지라도 그거 빼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밀어내는 식으로 멀리 간다. 이렇게 해서도 에이사레이 같은 데서도 전파를 이렇게 탐지를 멀리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쓰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 사가면 거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모터를 갖다 인버터 기술을 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필요한 어떤 토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류를 제어하는데 특정 구간마다 전압을 틀리게 준다면 이것을 강력한, 드리는 전기에 대비해서 강력한 파워 구동이 가능하겠죠.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컨버터도 그러하다. 이 기술을 썼다고 하면은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제 기술을 하도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서. 스위칭 소자, 제어비의 신호를 따라 수에서 수십 킬로헤르츠의 초고속으로 온오프를 반복하여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다. 이게 스위칭을 통해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죠. 이렇게 수십 킬로 이렇게 초고속으로 제어부, 센서로부터 전압, 전류, 속도 데이터를 입력받아 알고리즘을 연산하고 스위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 피드백 루프, 출력된 전압과 전류를 센서로 읽어들어서 다시 제어부로 보내서 목표치와 오차를 실시간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했더니 조금 틀리게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틀린 동작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로봇도 이제 필요한 동작을 여기 10, 20, 30 이렇게 자세를 제어할 때도 이걸 반복해 가지고 인공지능처럼 작용하는데요. 인버터 같은 것도 컨버터도 앞으로 인공지능처럼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디램 캐시라든 제가 이렇게 전력 반도체에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컨트롤러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디램 캐시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 노 낸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특정 상주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아니면 그냥 플래시 메모리라도 특정 구간을 지울 수 없도록 기능을 설정해서 여기다가 상주 프로그램을 넣고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직렬 저장, 병렬 저장, 과거의 것을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통신칩 모든 것에 다 이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HDD나 SSD도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나 GPU, 그 다음에 CPU, 이런 D램에도 HBM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각각의 하나의 부품들이 인공지능처럼 잘하는 기술인데요. A사례에 대해 TR 모듈도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TR 모듈 여러 개가 하나인데 그 안에서 디램 캐시 플래시 메모리를 따라서 노 낸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상주 프로그램 넣어서 같이 지가 스스로 연산하고 저장하고 직렬 저장, 병렬 저장하고 그것을 결과를 저장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두뇌가 잘하는 것처럼 학습을 통해서 잘하는 이런 기술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TR 모듈 또는 통신칩 모듈이 하나하나가 다 인공지능으로 변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어떤 HDD, SSD도 이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인공지능처럼 바꾸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GPU도, CPU도, HBM, HBF, D램도, D램 캐시,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해서 인공지능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전력 반도체도 그러고요. 인버터, 컨버터도 이 방식을 채택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좀 더 나은 이렇게 수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이렇게 하는 인공지능처럼 잘하는 기술을 쓴다라는 것이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작을 할 때도 로봇의 동작이다 그러면 여기다 10주고 20주고 30주고 이렇게 이게 틀렸네. 여기다 힘을 주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자세 제어를 하는데 이 방식이 사용된다는 20개 배터리다 그러면 온오프에서 몇 개를 연결할지라 전력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있을 수 있고요. 충전할 때도 빠르고 방전할 때도 빠르다. 몇 번을 연결해서 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회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여기 10축, 20축 부분적으로 사실 이게 이런 기술 앞으로 미래 기술이 돼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